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가계약금은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위약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회초년생들이면은 이제 회사, 직장이나 학교를 위해서 이게 이제 집을 얻게 되는데, 물론 그 새 집을 구하는데, 집을 매매할 수도 있고,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래를 할 때, 그, 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가계약이라는 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계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계약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거를 할 때 낭패 보지 않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 가계약을 똑똑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약 그냥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계약 시 지불하는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지만 그 계약금은 이제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나 아니면은 뭐 전세금에 계약금이 있거든요. 이제 계약금이 있으면 그 계약금은 원래 10% 정도를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그렇게 이제 가계약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가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크면 클수록 가계약금은 커지겠죠. 그리고 계약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계약금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요 정도는 해주겠다, 뭐 조금이라도 내겠다 그러면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은 또 많이 내야 되는 거,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또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 가계약금은 원래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매매나 임대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꼭 저 집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계약서 쓸 시간은 없고 일단은 찜만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어, 다른 사람한테 또 기회를 뺏기지 않기 위해 진행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계약서, 이것만 꼭 지켜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계약 조건은 명확히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보면, 가계약 이제 보통 핸드폰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목적물 주소, 그 다음에 매매 금액, 대금 지급 방식, 뭐, 예를 들어, 계약금에는 가계약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고, 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이런 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뭐 나중에 뭐 자세히 하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계약 작성할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꼼꼼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특이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봐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지, 소유자가 맞는지, 임대인이 맞는지, 집주인이 맞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리인이면은 이제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 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가 되어 있는지, 신분증을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꼼꼼히 확인하셔야지 이,
계약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당한 권리자와의 계약 관계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고 작성하면서 계약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도 꼭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한 계약을 해지할 일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가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약금 발생 시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조항으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해제할 경우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해지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가계약 금액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계약에서 합의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꼭 명시를 해 두셔야 돼요. 특약사항을 조건도 명시를 해놓은 게 좋거든요. 내가 이 집을 했을 때 요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요구하고 싶은 조건이 있으면은 특약사항을 이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면은 전세자금이나 아니면 대출 관련해 가지고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매도인은 즉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문구라든가, 계약일 체결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 매도인은 언제까지 등기부 등본상 모든 권리 제한 사항을 말소하고 이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 그런 조항을, 그리고 잔금 지급일은 상호 합의하에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해놓는다면 그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항들은 그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가계약은 생각보다 많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부담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큰 부담이 되죠, 사실은.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가계약서 작성 시부터 꼼꼼하게 가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으로 하면 안 돼요.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고, 대충 보기보다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은 단순한 찜이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약속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꼼꼼하게 확인해가지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